평범한 직장인도 아주 잘 실천하고 시간이 뒷받침이 되면은 뭐 5년, 10년,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파이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이었고 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왕국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 20년 정도 살고 그 후에 고트라는 직장에 입사를 하고 거기서 12년 동안 지내고 그 중에서 7년 동안은 독일에서 주정원 생활을 했고요. 투자를 좀 열심히 배우고 실전 투자를 많이 하고 올해 7월 말에 퇴사를 하고 파이어를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학교 생활은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공부를 좀 덜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덜 하지만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는 어떻게 토론을 하는가, 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는가,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저한테 전적으로 모든 거를 다 맡기셨습니다. 사실 제가 집에 와가지고 공부만 한 거는 아니거든요. 주로 체스를 많이 두고 이랬는데 그냥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직접 생각을 하고 내 길을 직접 찾는 데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11학년이었거든요. 독일은 11학년에는 독일에서 꼭 학교를 다니지 않고 딴 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 또는 1년 정도 해외에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진짜 어렸을 때 독일로 가서 한국에서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를 한국에서 보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만화방에 우연히 가서 그 책을 찾았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래서 우연히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뭐 막연하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학교에서 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얻고 뭐 열심히 일하면은 뭐 내 인생이 뭔가 되겠지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거보다는 경제적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2000년에 읽고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게 200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4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시장이랑 투자랑 세금이랑 회계랑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를 하면은 막연하게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학을 아무래도 한 것 같고요. 제가 한 11살부터 한 16살, 17살까지는 그냥 체스만 둔 것 같아요. 보통 거기 학교가 한 1시 반 정도 끝나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그냥 체스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체스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한 17살인가 그때 한계를 느껴서 이제 종목을 바둑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 때는 제가 심취한 게 딱 2개가 있었는데 바둑과 주식이었거든요. 바둑 대회는 뭐 대학 때부터 이제 많이 나갔고요. 사실 독일에도 바둑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도 한 3-4천 명 정도의 바둑 매니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매주 독일 어딘가에는 바둑 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함부르크에 살았는데 그 바둑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조금만 차 타고 이제 4명, 5명이 거기 가서 바둑을 주말 내내 두고 그다음에 어떤 바둑 친구 집에서 슬리핑백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자고 그리고 다시 함부르크로 돌아오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2004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도서관에 가보니까 주식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주로 저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 졸업 논문도 주식에 대해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다른 논문들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시기에 어떤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타신 분들도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논문을 보니까 수익률이 되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저퍼, 저 PBR 이런 주식들을 사면은 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초과 수익이 가능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한국 제목을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피터 린치가 쓴 영어로는 One Up on Wall Street라는 책입니다. 제가 처음 주식책을 본 게 그 책이었던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급등주 포착, 2달 만에 300% 벌기 이런 책을 아마 처음 봤으면은 지금 아마 다리 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피터 린치는 뮤추얼 펀드 쪽에서는 역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년 동안에 본인이 30% 정도 수익을 내셨거든요. 정말 전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노하우를 제가 이제 습득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와 퀀트 투자는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2006년 7월에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10월, 11월에 공익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이 조금씩 쌓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에 한국에서 굉장히 큰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처음으로 2천을 뚫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돈을 벌었죠. 물론 그때는 펀드 투자를 안 하고 딴 걸 해도 돈을 벌었겠지만 어쨌든 그 제 심플한 생각은 그래 펀드 투자 하니까 돈이 벌리네. 아싸 오케이 이걸로 계속 하자. 그리고 이 돈이 벌리니까 신난다. 공부를 더 하자 해가지고 계속 그걸 공부하고 그쪽으로만 판 것 같습니다. 그 2009년 1월에 제대를 했거든요. 그때 2월인가 코트라 공고가 떴어요. 일단 인턴으로 뽑아놓고 나중에 신입으로 전환시켜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제가 독일 함부르크에 지낼 때 당시 저랑 좀 친했던 분 중에서 그 코트라 현지 직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코트라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게 그 이미지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괜찮은 직장이라고 분명히 들었지. 오케이 저기 지원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코트라라는 곳은 그 제가 2009년 3월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12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업무는 제가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12년 동안 그 업무를 하면서 많은 스킬들을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주로 보고서 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사람들이 읽기 쉬운 그런 글을 쓰는 거를 좀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제가 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해외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장관 국회의원들부터 뭐 거의 반백수들까지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과 뭐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소위 버틸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제가 만 29세였는데 해외 조사 쪽 팀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나이에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되게 못했겠죠. 네, 그래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직원들과 연락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된다는 거는 저를 이제 완전히 미워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이제 퀀트 투자를 2006년부터 했는데 저는 당연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15년, 16년 그때쯤 제가 알게 되었죠. 나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이 좋은 거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지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플러스 이제 관종심리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퀀트 투자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한 그 14번에 나눠가지고 이제 내가 존경하는 주식 투자자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 14명 중에서 13명이 미국 사람이고 1명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의 한국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신진호 회장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제1세대 가치 투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 그 쓰는 거 보니까 재미있는 스토리고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래 책 내자 해가지고 뭐 도원 결의 비슷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냈죠. 그게 2017년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창민 대표님이 책을 뭐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는 이제 원맨 숍이었거든요. 혼자서 하시고 이제 사무실이 그때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먹으면서 나는 이렇고 이런 사람이고 이제 그 러닝 스폰지에서 강의를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 좋은 것 같다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겁니다. 사실 저한테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그 이창민 대표님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러닝 스폰지도 많이 번창한 것 같고 뭐 당시에 제 강의를 들으러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3기였거든요. 한 3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30명 중에서 스타트업을 만드시고 그거를 팔아서 엑시트 하신 분들이 3분이나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김동주 씨, 지금은 김단태라는 유튜버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구독자가 25만 명이 넘으시죠. 그분이 계셨고 지금 기업 이름은 업라이즈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 회사를 만든 이충혁 대표라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혁 대표님은 제가 잠깐 어떤 전략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암호화폐에 구현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오시더니 그래 저 전략을 자동으로 구사할 수 있는 앱을 내가 만들겠다. 그런 회사를 뭐 창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안 믿었는데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회사를 차리시고 그 앱도 만드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같이 투자를 하게 됐죠. 거기. 온칠 기사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비율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운이라는 게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나 이런 거 사실 제가 초이스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우연히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살면서 뭐 신진호 회장님이라든지 이 헤이비트 대표님이라든지 뭐 김동주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말고도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그건 사실 다 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운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노력밖에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 노력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거 그런 것도 분명히 들어있고, 제가 뭐 퀀트 투자 이런 거를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서 책을 안 쓰고 강의를 안 하고 이제 이랬더라면은 제가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그 필요한 정도의 사람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 투자 실력이 아직도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한 10점 만점에 40점 정도를 주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실력을 그래도 한 7, 80점 정도까지는 좀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10월까지는 조금 바쁜데 11월부터 조금 더 한가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 공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특히 뭐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것도 배우고 차트 읽는 법도 배우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매월 일단 10개를 만들어 놓고 매월 그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목표가 지금 내 인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면 좀 수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목표 있습니다. 투자 실력 향상하기, 행 목표, 유튜브 목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제 체스 목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요,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직장을 떠나는 것이 좀 더 좋기는 합니다. 직장에서는 그 두 개를 늘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일단 매일 아침에 출근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자고 싶을 때까지 잘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는 뭐 피곤함 같은 게 사라졌고, 스트레스라는 것도 사실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예를 들면은 여기 어디 땡겨가지고 마사지도 받고 이랬는데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안 받아도 되고요. 그냥 제 몸이 그냥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건강 리스크 있거든요. 이제 38세에 이제 파이어를 하고 43세 죽어버리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 그런 시간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길을 처음부터 달려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일단 다른 거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든 다음에 그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두 번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길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길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 실력이 그거에 받쳐주지 못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바둑과 체스 프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제 실력이 너무 미천해가지고 저는 근처에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쪽을 달리고 싶은데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굉장히 인생이 쪼들리고 노후가 궁핍해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길, 일단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길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적게 먹고 많이 뛰고 많이 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보셔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실천이 어려운 거죠.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덜 쓰고 지출을 적게 하고 투자를 잘하고, 가능하면은 부업 같은 거를 통해서 수입을 늘리고, 그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실천하는 게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되기는 됩니다. 근데 평범한 직장인도 그 세 개를 아주 잘 실천하고 시간이 뒷받침이 되면은, 뭐 5년, 10년,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파이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파이어라는 게 평범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이었고 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파이어. 러닝 스폰지 오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돈을 모으는지 저한테 배우실 수 있습니다.